안녕하세요. 쏨쏨입니다. 지금은 오늘 낮에 분석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어, 분석 영상이랑 조금 다른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 뚠몽대가리 넥라인 매매법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어떤 매매 노하우나 제가 많이 쓰는 매매 기준을 제 동영상에 담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도담님 매매법이에요. 근데 도담님이 이 매매법이 너무 체득이 잘 돼서 너무 익숙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보이스룸이나 차트 분석을 하실 때도 이거를 개념을 하나하나 짚고 가시기보다는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또 꿀팁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쑥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꿀팁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적도 많았는데 나중에 제가 차트를 자주 보다 보니까 아, 그게 옛날에 도담님이 말씀했던 그게 이 말이구나. 아, 그게 엄청 꿀팁이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 번에 조금 정리를 해본 그런 영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쌍봉이 나타날 때 넥라인을 통해서 지지 저항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쌍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를 보통 넥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뭐 저항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넥라인을 통해서 하는 매매법이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제 이전에 노스님 영상에서도 노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넥라인만 그 쌍봉대가리 넥라인만으로는 조금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피보나치 382 구간이라든지 618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 쌍봉 넥라인의 어떤 그 확률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떨리네요. 그 분석 영상이랑 좀 다르네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쌍봉의 넥라인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예시는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는 쌍봉 대가리 넥라인이 하나 있고 하락을 했는데 쌍봉 지지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상승 후에 쌍봉 하락을 했는데 다시 저항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 상승 후 쌍봉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거 상승 후 쌍봉을 만들고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우가 이거고 이제 번외적인 걸로는 여기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예시부터 제가 먼저 찾아본 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지금 좀 지저분한데 이거 아니에요.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색깔을 나름 다 구별을 해놨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총 4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게. 이 번외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무시를 하시고 이 2-1, 2-2, 2-3, 2-4 요거 나오는 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부터 일단 예시를 보면 상승 후에 아니다. 하락 후에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는 쌍봉대가리 넥라인 예시인데요. 요거를 제가 아니다 여기다. 지금 너무 졸린데 이거를 찍고 자고 싶어가지고 찍고 있는데 살짝 지금 뇌가 열심히 일하지 못하네요. 이제 요거 빨간색 보시면 요 빨간 선과 빨간 화살표와 빨간 글씨 함께 보시면 되거든요. 요 하얀색이 이게 쌍봉으로 제가 본 거예요. 이 쌍봉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시간봉에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1분봉도 가능하고 5분봉도 가능하고 15분봉부터 날봉, 뭐 1시간봉 다 가능한데 이제 큰 시간봉에서 쌍봉이 등장할수록 그 넥라인의 의미가 조금 더 어떤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2-1 예시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락 후에 쌍봉이 만들어지고 재차 하락을 한 후에 또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경우인데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 플랫 ABC인 거거든요, 보통. 플랫 ABC 파동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봉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말하려고 쌍봉 이 모양을 말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파동까지 합쳐진 그런 아주 뭐랄까 심오한 매매법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쌍봉이 나오고 또 재차 하락을 하면 이게 이제 쌍봉이 여기에서 이렇게 플랫을 그렸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플랫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플랫일 때도 있고 이렇게 ABC가 그냥 나오고 이렇게 다시 C에 A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파동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쌍봉대가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플랫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파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지 저항만으로 봐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를 이렇게 표시했던 이유는 쌍봉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지를 하는지 이렇게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확률을 높이려면 여기가 뭐 어떤 이평이 있다든지 이 넥라인에 이평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올라갈 때 없다든지 그리고 중요 피보나치 구간과 겹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넥라인이 있었는데 요 앞전에도 넥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쌍봉 넥라인을 봐도 이 한 개를 봐도 이 앞전 매물대와 넥라인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피보나치 어떤 구간인지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평선들도 15분봉부터 1시간봉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라올 때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2-1의 예시였고 이제 이게 하락 후에 플랫 ABC 그리고 하락 다시 저항받고 하락하는 여기가 하락 예시였고 이제 2-2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 하락 후에 쌍봉을 만들고 지지받는 경우 얘는 저항받고 내려가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쌍봉을 만들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2-2 2-2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쌍봉이 좀 이제 크게 나온 형태로 저는 봤어요. 요거는 15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15분봉을 봤을 때 요 쌍봉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크고 넥라인이 하나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따가 쌍봉 대가리 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요거도 또 설명을 해볼 건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쌍봉 대가리를 만들고 요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여기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온 후에 쌍봉이 만들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락이 마무리가 한 파동이 되고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쌓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저점 기준으로 여기를 뚫고 저항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상승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첫 특징으로는 이게 넥라인이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어디를 그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선 하나로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상방을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그널로는 이때 이제 쌍봉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닥을 다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래로 ABC가 계속 나옵니다. 수파동이든 중파동이든. 지금은 15분봉 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5분봉으로 봐도 ABC가 아래로 계속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평을 조금 이렇게 꼬으면서 혼조스를 만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쌍봉대가리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쌍봉대가리 비율이 저는 1.618에서 2 그리고 2.618 이렇게 보거든요. 얘도 지금 1차적으로는 1.618이랑 2까지 사이에서 멈췄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얘는 쌍봉대가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2-4의 상승 후 쌍봉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2-4에서 말씀드리고 2-2를 아직 안 봤거든요. 이게 2-3이구나. 2-2는 끝났나 봐요. 2-2는 여기가 하나였어요. 엉망진창이네. 그리고 2-3으로 이제 넘어가서 2-3은 뭐냐면 이제 쌍봉대가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올라오는 파동에서 쌍봉대가리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상승하나 했는데 다시 그 넥라인을 뚫고 저항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하는 경우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지금 2-3 예시를 2가지 정도로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나온 파동 있잖아요. 여기 파동 지금 급락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줄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까 분석에서도 하방 가점을 하나 말씀드렸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넥라인을 저항받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넥라인 한 번 딱 저항받고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려서 사실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쌍봉대가리 저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하락 후 쌍봉을 만들고 저항받는 거니까 얘는 그 2-1 예시로 적절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넥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이 넥라인을 저항받고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 ABC 파동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ABC 파동의 끝인 줄 알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봉이 플랫 AB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파동, 여기 한 파동 이렇게 빠지는 그런 파동이 되는 건데 얘는 좀 지금 많이 좀 깊게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분석 영상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2-2까지 했나? 2-2까지 했고 2-3으로 넘어가면 2-3은 올라오면서 쌍봉을 이제 만들고 내려갔다 저항받고 내려가는 경우인데 요 2-3은 요 색깔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을 보시면 초록색 가로줄이랑 요 파동줄만 보시면 돼요. 초록색들만. 요 ABCDE를 제가 한번 봤는데 요 ABCDE에서 올라오면서 막혔던 구간을 다시 밑으로 뚫고 저항이 나올 때 보통 조정 파동의 시작 파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ABC가 일단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쌍봉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쌍봉을 본 거예요. 여기 넥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전에도 여기 부분 저항을 받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넥라인으로는 나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만들었으나 여기를 뚫고 내린 다음에 재차 저항을 받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잠깐 이거 지울게요. 여기를 잠깐 기억하시면 여기 넥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ABC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파동으로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지금은 ABCDE로 끝났는데 여기 한 파동 더 하락 나왔구나. 뭐 이게 A가 되고 이런 B가 나오고 이렇게 C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파동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2-3
예시에서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보통 이거를 이제 조종파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이제 ABC로 보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으면 여기가 또 이 ABC만큼 또 한 파동을 빠질 수 있게 연결하는 파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ABCD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BC가 될 수 있는 그런 파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BC가 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넥라인인데 여기가 또 뭐 쌍봉대가리 넥라인인지 매물대가 있는지 피보나치 어떤 구간인지 이평선은 또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참고를 하면 확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2-3 예시로 제가 좀 옛날 차트에서 찾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파동이 이제 파동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불규칙과 플랫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것도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불규칙 파동 A를 보고 얘를 원래는 이게 C가 지금 너무 길게 나와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C가 너무 길게 나와서 그냥 여기부터 저는 ABC를 봐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또 넥라인 맞고 내려간 거라서 이 내려온 만큼 적어도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저항을 받을 때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1대1에서 1.131까지 갔네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ABC가 나온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이게 이제 2-3에 이제 올라갔으나 다시 올라갔으나 잘 올라갔으나 여기 쌍봉 넥라인을 만들고 지지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서 오히려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런 넥라인 매매법입니다. 사실 이게 리테스트 한 번에 보통 오긴 하는데 이제 리테스트 안 오고 이제 바로 넥라인 뚫고 아까 이제 오늘 있었던 무빙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무빙처럼 이게 그냥 바로 1분? 몇 분 만에 이렇게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봉대가리 넥라인은 약간 확인매가 꼭 필요한 매매법이랄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쌍봉 넥라인을 지지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꼭 순절 라인을 잡아놓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작은 쌍봉이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확인매를 타거나 이런 나름 이제 안전장치를 항상 걸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4로 넘어가시면 2-4 같은 경우에는 쌍봉 넥라인을 이제 올라오면서 만들고 재차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보통 상승의 힘이 강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2개 찾아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쌍봉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파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빨간 선이 2-1 예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같은 넥라인을 시간이 지나도 유의미하게 이제 지지나 저항을 받을 확률이 꽤 있거든요. 아까는 지금 여기서 넥라인으로 작용했던 게 또 여기서도 넥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넥라인을 제가 차트를 되게 더럽게 본다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넥라인을 못 치우는 거예요. 이런 과거 넥라인들이 또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트가 더러워지는데 근데 뭐 조금씩은 지워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것도 전해적인 거였던 것 같은데
1번의 1이다.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이따 할 거고, 요 짱몽가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보통은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이 머리는 무조건 뚫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비율은 내려가는 거랑 동일하게 일단 1차적으로는 1.618에서 2 그리고 2.618까지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먹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2.628 정도까지 나왔죠. 보통 이게 이렇게까지 통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엄청난 임펄스 발산 전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쌍봉을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얘는 지금 지지저항이 엄청 예쁘진 않죠. 여기 위에 왼쪽이 더 많이 올라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 매물대 싹 올라온 부분을 지지받고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쌍봉이라 봤거든요. 지키고 있는 부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올 때 보통 이제 1.618, 2.618 이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임펄스 발산 전에도 많이 이런 쌍봉 대가리가 나온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번외적인 이야기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번째 걸로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1시고 제가 목소리가 지금 또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번외적인 내용을 한 개 전까지 같이 하다 보면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예시 4개까지만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이제 번외적인 예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볼게요. 사실 저는 지금 이 기본적인 것보다 이 번외적인 거를 더 많이 보면서 매매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신중하게 해보고 싶어서 요거는 내일 다시 머리가 말릴 때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어떤 의문이나 피드백을 해주실 분들은 얼마든지 해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시인데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